종전협정에 대해서 북측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인가요? 공정호 선생님? 지금 다시 한번 보고. 그건 아니고, 네. 저 PPT를 보내주신 걸 사전에 이렇게 네. 쭉 다 봤어요. 네네.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다가 확대해서 보니 이제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네. 6.25는 미국이 침략했다라는 걸로 이제 네.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내용 네네네. 자체가. 네. 정전협정 조인문 비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뒤에도 하여튼 보면 120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이제 미국이 침략했고 우리가 물리쳤다. 이런 네.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네. 북침이라고 보는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를 이제 알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보면 북측 휴전선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뭐 조국 통일, 자주 통일에 예. 대한 이제 당연한 그런 내용들을 되어 있는데 남측이나 그 미군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우리는 제가 기억하기에 그냥 우리 휴전선 쪽으로 가다 보면 뭐 대부분 뭐 방공, 멸공 이런 거밖에 못 본 기억이 맞습니다, 공 선생님. 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질문 내용 잘 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자면 저보다 전문가가 훨씬 더 많고 박사님도 많던데 이 한국 전쟁, 코리안 워, 우리는 6.25 동란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한국 전쟁으로 하죠. 코리안 워는 남침이다, 북침이다 이게 설이 사실은 그 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남쪽에서는 북침이다 했다가는 뭐 뼈도 못 추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국가보안법과 할지 모르는 북침을 주장하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에 유명한 학자도 북침이라고 하고 있고 또 아마 그 당시 초창기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이것은 학설로도 북침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정론에 이게 사이비 학설이 아니고 그래서 공 선생님이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아마 저보다 더 정확한 이 설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북측에서는 당연히 북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주 공 선생님 아주 명확히 아주 예리하게 보신 겁니다. 제가 뭐 의도를 아니한 건 아닌데 이것이 바로 정전 협정 조인 식장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벽에 붙어 있는 걸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김일성 당시 총사령관 그리고 옆에 이제 자세히도 보셨네요. 공 선생님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거기서 1950년도 미 제국주의자들한테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물리쳤다라는 이 용어. 북쪽에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학자분들한테 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조국 통일, 자주 통일,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조선, 남쪽을 물리치자, 남쪽을 뭐 적화 통일시키자 단 한마디 들은 적 없고요. 단 한마디 구호를 본 적 없습니다. 선생님 저 멸공 통일, 무슨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반공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북쪽에서는 남조선을 구렁텅이에 빠뜨리자, 남조선을 적화로 해서 무너뜨리자 이런 소리 단 한 개 들은 적이 없고요. 들어보지 못했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다 죽여버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통일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통일을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저도 그렇게 인터뷰에서 당국자에게 들은 게 있고요. 통일은 우리에게 북쪽 사람들, 북측에서의 통일은 우리 남과 북, 갈라진 남과 북이 함께 하면서 후대들은 행복하게 전쟁의 공포 없이 살기 위한 평화 공전 공동 번영입니다. 함께 해서 평화롭게 같이 잘 먹고 잘 사자는 것이 북쪽의 통일론입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TV가 개국을 하면 이것은 제가 일상적으로 이런 분들 제가 해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토론회도 하고 이런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런 심포지움도 하고
할 것이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잘 등록을 머뭇거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해서 우리도 후대들에게 평화로운 우리 강포, 평화로운 조국을 물려줘야지 이 전쟁의 이 긴장 속에서 사는 이 나라를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것은 끔찍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소개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군포에서 네, 민주평통위원이기도 하고 그 경기 중부 6.15 그 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기 진청규 선생님 강의를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또 이제 그 어떤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뭐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나 또 굉장히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북한에 어떤 또 이렇게 스키장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빈부격차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좀 뭐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뭐 먹고 살기가 괜찮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좀 더 차이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우리 한국에 계신 대한민국의 대다수 분들이 이것은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어쨌든 궁금해하시고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리고 정보를 접하는 것이 우리 김단희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탈북한 분들 들으면 맨날 굶어 죽는 이야기하고 고난의 행군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진짜 죽을 각오로 해서 넘어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 하겠냐. 참, 그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진천규 얘기 들어보면 저거 말이지 스키장도 아니고 스키 타러 다니고 저거 말이야. 음식도 좀 좋고 한데 저 사람들은 특권층이라 저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살짝 가지고 계시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셨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생각이고요. 저는 뭐 김다미 선생님 조금도 뭐 이렇게 신란하거나 그런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고요. 왜?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제가 거의. 그래서 정말 놀랍다. 정말 저러냐. 정말 저거 안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거 저 당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거 체제 선전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단언컨대 저는 객관적으로 아무래도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분들 말로 저들 말로 북한 사람들 말로 조선 인민들 말로 우리는 조국해방 전쟁 이후에 6.25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는 날이 없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긴박하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와는 처지가 180도 다릅니다. 남쪽과 남과 북의 처지는 180도 다릅니다. 남은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 경제대국은 미국이라는 곳하고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군사력으로는 6위의 대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자주권도 없이 어쨌든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 가지고 미국의 편을 잡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오고 있고 경제 발전을 이렇게 이루었고요. 경제 발전을. 그리고 북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 1위의 강국 그리고 경제력 세계 군사력 세계 1위 남과 북이 합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긴장적으로 살면서 제재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편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서 어렵지만 어려운 와중이지만 지난 시기 1990년도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2000년 6.15 공동선언 때도 상당히 어려운 고난해군 마지막 시기라고 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상당히 정말 어려웠던 시기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때에 탈북한 분들은 그때 생각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은 것도 있고 제가 사실 보면 이렇게 소위 때깔을 보고 한다고 뭐 제가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방 도시도 가보고 도시도 보고 했지만은 최소한 그분들 말도 그렇고 지금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쌀이 없을지언정 보리쌀도 떨었을지언정 강냉, 옥수수 강냉이, 감자는 죽지 않을 만큼 충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자로는 저는 보통 구운 감자, 뭐 찐 감자, 감자 볶음밖에 더 먹습니까? 북에서는 감자 하나 가지고 요리를 20가지 이상의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떡부터 국수까지 뽑아내서 여러 가지 해서 감자만 30세끼 먹으면 질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드는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감자 가지고 요리를 다양하게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찌됐든 자력갱생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온 지금 전 세계가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유롭고 풍요롭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이 협력해서 쌀이 우리 창고 보관료가 연 수천억이 들어간다며 보관료만.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또 바꿔줘야 되니까 사료로 쓰고 뭐 하는데 그 남는 쌀을 국제 시세로 해서 북에 보내고 우리는 또 북의 자원을 좀 받고 이거 인도적으로 UN 제재, 미국 제재 아닙니다. 남쪽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인도주의 식량이 무슨 군사물자입니까? 인도주의적 식량입니다. 우리 쌀은 조선시대, 고구려 시대, 그 고조선 시대부터 얼마나 소중한 우리 민족의 이 생존권입니다. 쌀에 대해서만. 그래서 쌀을 좀 공동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좀 남과 북이, 북과 남이 해서 좀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고 이런 삶의 질 걱정하신다면 이렇게 좀 해서 좀 이렇게 교류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넉넉진 않지만 굶어 죽진 않는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분들 굶어 죽는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도와준다고 말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굶어 죽기를 다 바라는 것 같아요. 이게 아프리카 사람도 굶어 죽어도 되겠습니까? 저 네팔 사람이라고 부탄 사람이라고 굶어 죽어도 되겠습니까? 북한 사람이라고 굶어 죽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주의적, 인권적으로 저는 아주 반인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마음이라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 마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 홍수, 이 제재, 저는 정말 마른 수건의 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나온 말이 또 자력갱생 아닙니까? 일심단결해서 자력갱생해서 이민의천 백성을 하늘같이 알아들이고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지도자부터 이 인민까지 일치단결, 혼연일치를 해서 잡고 이제 이렇게 좀 해나가는 거지요. 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500만 인민이, 2,500만 국민, 대한민국의 절반 사람들이 이 기름이 얼마를 준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을 1년에. 그거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요. 미국이란 이 사람인지 이게 이 인권적으로도 저는 아주 이 제재 이건 풀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제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참 이게 돼야 될지. 그 다음 분은 용인의 이지숙 선생님이세요. 마이크 켜주시고, 예. 짧게도 소개하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지금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문하시라고 해서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그 가족사에서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있지만 여기서 그럴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북한 사람들도 해외 동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재미동포라던가 제일동포, 뭐 중국동포인데 조선족이라던가 이런 거로 해서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북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그런 거를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 예. 이지숙 선생님 그 용인에 계시는 저도 이제 지난 1월까지는 용인에서 살았습니다. 기흥에서. 근데 지금 수원인데요. 어찌됐든 뭐 같은 지역인데 질문을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북쪽 사람들이라고 다 생각이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은 그것은 저도 답변도 좀 애매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라고 해도 뭐 재미동포라고 해도 또 일률적으로 뭐 어떻게 말할 수 없고 재미동포라고 뭐 사기꾼이 없겠습니까? 속말로 뭐 아주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제일동포라고 다 또 뭐 바르는 사람 이제 없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데 이 부분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답변은 아니고요. 사람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질문을 답으로 넘기자면 지금 제 화면에는 정지호 선생님 마이크 켜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예. 소개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현대자동차 근무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야간 근무 중에 교육을 들어가지고 아, 지금 공장이신가요? 작업장? 예, 예, 아,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을 하는 도중에 막 듣다 보니까 많이 정확하게 많이 못 들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새로운 거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예. 이런 정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이 생활하는 게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걸 보면서 혹시나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아무리 좀 체제가 있어서 그런 게 뭐 제한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왜 TV 조선에 보면 그 이만갑이라든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방송 네네. 보면은 정말 북한 이 생활이 힘들다는 것만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 외에도 들은 얘기들이 지금 이 교육받은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시점의 차이인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시다. 그 모란봉 클럽에서는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탈북한 분들이 그 TV조선 채널A, 소위 조선일보, 동아일보로 대변되는 그런 소위 조정동, 종편 대표적인 데에서 사실 저는 그 분단 고착화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을 위시한 그런 그 의견을 따르는 분단 고착화 세력들이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북을 악마화하고 북을 아주 못 살고 못 먹고 아주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치부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만나서 끝장 토론도 하고 싶고 하기로 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쪽하고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부 또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믿는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대단히 혼동스러운데 그래서 통일 TV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정확히 제대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 모란봉 클럽은 99%가 왜곡되고 거짓됐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도. 근데 그것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식적인 분들도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도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자꾸 또 북한말 사투리 써가면서 막 그렇게 쓰니까 더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아주 정말 아주 좋지 않은 이 언론인.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해방되고 나서 되고 나서 독일 사람들을 부역한 사람들 언론인들을 제일 먼저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악질인 것이지요. 더 나쁜 것이지요.
그래서 언론인의 탈을 쓰고 지금도 이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분단된 조국에서 반독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반 정말 이것으로 가는 이 언론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저는 분명히 평가를 정확히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통일TV가 아직도 등록을 못 받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해서 좀 제대로 알리자. 제가 북쪽의 체제 선전하자는 건 아닙니다. 북쪽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알리자는 겁니다. 정확히. 여기에서 사실 언론의 기본이 정의가 아닙니다. 진실을, 사실 보도입니다. 사실 보도. 정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이 있는 현상 그대로, 거짓됨 없는 진실, 사실,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언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다수 종편을 비롯한 이런 조중동의 언론에서는 북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거의 아주 거짓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정말 참담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 다른 것도 하나 물어봤는데, 앞에. 예. 북한 주민들도 외국 여행이 자유로운지. 됐어요.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외국 여행은, 외국 관광 여행은 아직은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관광 여행은. 그리고 이제 무역 일꾼이라든지 해외 노동자라든지, 그러니까 해외 국가의 출장이라든지 무역 일꾼, 그것 이외에는 해외여행은 아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저도 제가 1987년도에 결혼했는데 제가 제일 멀리 간 신혼여행 제주도 갔습니다. 그 저희 삼촌 세대는 부산 동래온천, 그리고 제 어머니 세대는 온양온천 갔으면 아주 잘 갔다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외여행 자유가 된 것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제가 1989년도로 알고 있는데 88년도 9년도 지금 뭐 거의 한 3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은 아직도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뭐 합리화시키고 생각은 없는데요. 아직 북에서는 개인이 해외여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